예, 시사저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좀 특별한 젊은이를 한 명 모셨습니다. 얼마 전에 이거 11월 초에 여야가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는데 그때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으로 영입이 됐죠. 황희두. 정식 그 명칭이 청년 그 총선 기획단의 기획위원. 네, 위원. 그죠? 네. 예, 그렇게 이제 영입이 됐습니다. 이 27세의 젊은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또 아마 뭐 정치권에서 정치판에서 오랜 세월을 지낸 분들이 보기에는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선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지금 뭐 총선기획단 위원이 된 지 한 달 좀 넘었잖아요. 한 달 정도 됐죠. 예. 그 문재인 대통령, 뭐 밖에서도 유튜버 진행하면서도 뭐 관심을 갖고 쭉 보셨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. 긍정적인 점, 좀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같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.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좀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했었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보수와 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뭐 진보,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보수, 약간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보면은 법과 원칙을 가장 앞세우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진보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막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고 근데 이게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을 추구하는 대통령으로 봤을 땐 충분히 그런 지점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또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많은 제 주위 친구들도 답답해할 때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칼을 좀 꺼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뭐든지 계속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지점에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라고 하긴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. 앞으로도 수많은 이 감정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좀 국민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법과 원칙을 앞세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. 당을 떠나서 어쨌든 감정이라는 게 앞서지는 순간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누구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최우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법치 국가이기도 하니까. 지난번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터졌었잖아요.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뭐 그때 이른바 그 딸이 논문 일저자로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위도 했고 뭐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그런 부분은 황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막 의아한 부분도 많았고 특히 막 새벽에 기사가 많이 쏟아졌잖아요. 그때 그래서 되게 뭐지 막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. 근데 제가 뭐 여러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영상에 많이 다뤘는데 이게 너무나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한 명을 뭐 아니면 혹은 그 주위의 일가나 지인들을 그렇게까지 집중 공격을 했던 적이 과연 있었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을 언급하긴 뭐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뭐 당 의원들 중에서는 정말 그 이미 드러난 비리 같은 것도 정말 많고 한데 왜 거기에는 분노하지 않을까?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하나인데 왜 그 공정성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고 또 선택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
그냥 좀 크게 전체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한 진짜 가족을 둘러싼 진짜 가족 인질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특히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저는. 너무 좀 언론 보도나 검찰의 수사 부분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든다. 예, 제가 그 좀 구체적으로 계속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영상을 다루려다 보면 이 사실관계를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당장 SNS를 보면 뭐 변호인단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서 그 얼마 있다가 막 온갖 의혹한 뒤에 이 반박 자료가 나오면 그 기사가 조용히 내려가든가 아니면 그냥 냅두고 되게 한참 지나서 뭐 정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왜냐면 뭐 100만 건이 넘는 그 기사가 쏟아진다 하니까 내가 굳이 그걸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. 어차피 뭐 그거 하나하나 다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대응한다면 뭐 장관이 이 언론을 탄압한다. 이런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결국에는 그런 지점에서 저도 되게 당황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그런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런 검찰이나 언론의 그런 보도 이런 걸 떠나서 조국 전 장관 그 딸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?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재판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. 뭐 아는 분이 아니니까. 근데 어찌 됐든 그 뭐 예를 들어서 의혹이 되게 많았잖아요. 의혹 해갖고 엄청 많고 막 단독 의혹 이 자극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이 그 난도질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 지점이 되게 안타까웠고 재판 이후에 정말 명백히 드러난 어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년 총선 승패라고 할까? 뭐 대략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한다면 한번 얼마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뭐 내년 총선 이 정도 되지 않을까? 어떨까요? 개인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뭐 황교안 대표님을 보면서 그걸 지지하고 있는 제 주위에 이제 보수 성향의 친구들도 좀 많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더불어민주당이 그 시기에 딱 맞물려서 뭐 그 청년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또 냈는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해봤을 때 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지금 청년들보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정말 무섭거든요. 정말 무서워요. 이게 그 중고등학교 강의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되게 분노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핫한데 네, 환경, 젠더 이게 결국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지금 당장은 어떤 당이 어떻다 이런 걸 별개로 그 본인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가치관 이런 거를 정립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봤고 이 친구들이 또 그 벌써부터 사회 구조에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물론 제가 모든 학생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에 또 이런 게 퍼져 있다고 학교가 그 옆 학교에 또 금방 퍼진다고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 한 5년, 1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목소리들이 많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요즘 어린애가 약간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 요즘에 그 펭수 인기잖아요. 펭수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텐데 그 지금 정치적인 맥락에서 펭수 신드롬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? 어쨌든 펭수 신드롬 뭐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펭수 아까 제가 그 펭수를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된다. 모든 정치인이 펭수를 봐야 된다 생각했던 게 물론 뭐 청년만 유권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 어떤 갈증 기존에 이 풀지 못하던 여러 가지 답답함을 또 해소를 해주는 캐릭터.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것도 각자 뭐 다 다른 이유들을 갖고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EBS 사장한테 막 반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되게
그 어떻게 보면 평소에 회사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 친구가 대신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주는 예,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주고 그 지점에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 강제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, 현실적으로. 그 분들이 그런 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를 요즘 젊은 애들이 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좀 그런 지점에서 요즘 청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팽소리를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펭수, 저도 펭수가 어쨌든 인기다. 뭐 최근 보니까 뭐 책 낸 것도 막 그냥 나오기도 전에 벌써 완판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시사저널에서도 한번 좀 크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. 그 정치적인 맥락 포함해서 세대 간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. 예, 오늘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황희두 의원, 주목받는 젊은이고 게이머죠, 게이머. 프로게이머. 네,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다가 또 사회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 쪽에 기획단 기획위원으로까지 들어와서 주목되는 젊은이로 한번 우리 만나봤습니다.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